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부동산 다시 뛸까? 하는 총재가 속도 조절 외친 이유.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빠르게 낮추면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이 다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관리와 성장 둔화 최소화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며 금리 인하 속도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실물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과도한 금리 인하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구조개혁 촉구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성장 잠재력 확충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 구조개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제 전망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제시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시기를 제외하면 30년 만의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통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연구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과 혁신을 모두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금리 정책이 인하 기준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속도와 혹은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결정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그리고 구조개혁까지 맞물린 복합과제를 한국은행이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집값 19주 연속 상승. 새 정부 총동원령 내렸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째 오르면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첫 시험대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는 지금 못 잡으면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 TF, 태스크포스, 가동 국토교통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한 시장 점검 TF가 부동산,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검토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확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각적 대책 예고 실수요자 보호 원칙 아래 거래 과열 억제, 세제, 대출 규제 등 복합 처방을 준비 중입니다. 정책 메시지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부동산 문제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 며 시장 불안 심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집값 시험대가 될 이번 대책이 과열 조짐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자 3%포인트 더 받는다. 지금은 청약종합저축이 답입니다. 같은 청약통장인데도 가입 상품에 따라 이자가 최대 3%포인트까지 차이 납니다. 은행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갈아타기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청약의 부금금리는 최근 1.8에서 2.3% 선으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2.3%에서 최대 4.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품 간 금리 차이가 최대 3%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금리 갈아타기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부금 고객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실제 전환 비율은 아직 전체의 3.8%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융권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들어 부금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자격을 유지하면서 이자 혜택을 높이고 싶다면 종합저축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전환 시점과 납입 계획에 따라 이자 실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자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신 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금융, 스타필드 품은 청라, 미니 강남으로 거듭날까?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가 본격적인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하나금융그룹 본사가 들어서는 금융타운이 문을 열고 이어서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와 의료복합단지, 주거단지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하나금융그룹 본사 입주. 2017년 첫 삽을 뜬 하나금융타운이 내년 완공됩니다. 금융 R&D 센터와 업무시설을 포함해 약 1만 8천여 평방미터 규모입니다. 첫 주거단지 분양. 국제업무단지 안에서는 처음으로 청라 피코원 푸르지오가 공급됩니다. 산업, 업무 기능뿐 아니라 주거 수요까지 끌어안겠다는 구상입니다. 스타필드, 코스트코, 문화시설. 2029년 목표로 연면적 약 97,549평방미터 규모의 스타필드 청라가 들어섭니다. 의료복합단지, 예정와 글로벌 공공미술관, 미디어센터 등이 함께 조성됩니다. 생활, 교통 인프라 확충. 지하철 7호선이 2027년께 청라에서 강남 논현역까지 환승 없이 77분에 연결될 예정입니다. 제3경인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단계적으로 확충됩니다. 이번 개발로 청라국제도시는 금융, 의료, 문화, 주거 기능이 집약된 서부권 핵심 거점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향후 분양 일정과 교통망 구축 속도에 따라 가치 상승폭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발 추진 단계별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9평방미터도 12억 돌파. 소형 아파트, 금값, 된 서울. 이제는 20평대 소형 아파트도 12억 원을 넘어갑니다. 서울 분양시장이 또 한 번 가격의 벽을 높였습니다. 서울 소형 분양가 12억 3,332만 원 작년 대비 23.9% 급등의 경기도 5억 8,074만 원의 2배 이상입니다. 국민평형 84평방미터보다 상승률 84평방미터 평균 16억 1,668만 원이지만 59평방미터가 더 빠르게 오르며 똘똘한 채 선호가 뚜렷합니다. 전국 평균도 상승세 같은 면적 전국 평균은 4억 8,473만 원으로 9.1% 올랐고 수도권 전체는 13.5% 올랐습니다. 공급 급감 61.9% 작년 전국 민간 분양 물량이 56,907가구로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들며 서울, 지방 간 공급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전문가 재원, 소형 아파트 가격이 더 뛰기 전에 공급 확대와 분양가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형 아파트조차 12억 시대에 진입한 서울 분양시장이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혹은 공급 확대가 숨통을 틔울지 주목됩니다. 3년 만에 최고 공실률.
서울 오피스, 빈 공간, 커진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의 공실률이 3.37%까지 치솟았습니다. 경기 침체와 임대료 인상이 맞물리며 오피스 수요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공실률 3.37%로 3년 만에 최고치 4월 기준 전월 대비 0.21%p, 전년 대비 1.03%p 올랐습니다. 2022년 1월 3.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 전용 면적 3.3평방미터, 한평, 당 적정 비용, NOC, 은 20만 50원으로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AI, 업무 자동화 영향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로 공간 수요를 줄이면서 공실 확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금액 급증 4월 서울 오피스 빌딩 거래는 124건, 1조 2,503억 원으로 전월 대비 194.5% 증가했습니다. 강남권, GBD, 이 거래액 1,771억 원으로 가장 활발했습니다. 지역별 온도차 CBD, 종로, 중구, 는 거래량, 금액 모두 감소했고, YBD, 여의도, 는 거래금액이 64.1% 줄어드는 등 권역별 편차가 뚜렷합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상승세가 이어지는 한 공실률이 당분간 추가로 오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사무실 수요 변화와 금리, 경기 흐름에 따라 서울 오피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LH 땅도 팔 곳이 없다. 지방 건설사들이 자금난과 미분양 부담으로 신규 택지 입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LH가 조건을 완화하며 토지 분양에 나섰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합니다. 이딴 유찰 LH가 울산 등에서 내놓은 145개 필지가 통합 공급에도 불구하고 전량 유찰됐습니다. 지방에선 주거, 상업용지 모두 주인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국 미매각 토지 1170필지 면적 기준 약 1203만 평방미터 규모로 분양가 부담과 자금 경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 사례 1만 9,900평방미터 규모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입찰도 무산됐습니다. 수익성 부족이 직접적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높은 PF금리, 미분양 공포 지방 아파트 분양이 부진한 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고착되면서 건설사들은 지어도 미분양 위험이 더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 LH 대응 LH는 토지 리턴제 연장, 대금 분할 납부 등 완화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해소가 건설 경기 회복의 전제라며 추가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자금 부담과 미분양 위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토지도 팔리지 않는 지방 시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매각 토지 처리와 지방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PF 자금 난속, 무상 보증이 불공정 행위일까? 공정위 vs 중흥그룹 정면 충돌.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그룹 계열사 간 무상 자금 보충 약정을 문제 삼아 과징금을 예고했습니다. 그룹 측은 건설업계의 통상적 관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쟁점과 파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위의 판단. 중흥그룹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과정에서 자금 보충 약정을 맺고도 수수료를 받지 않은 행위를 부당 내부 지원으로 간주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약 18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의 반론. PF 시장에서 모기업이 무상 보증을 서는 사례가 흔하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주장입니다. 보증료를 요구하면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을 호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수료 무상이 과연 불공정 지원인가, 아니면 금융 관행인가가 이번 분쟁의 핵심입니다. 공정위는 반복적, 계속적 무상 보강이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으며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잠재적 파장. 향후 PF 자금 조달 환경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금리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지방 건설사와 중소시행사부터 타격이 우려됩니다. 향후 전망. 공정위는 수수료 지급 여부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시장 왜곡 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업계는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 신용 보강, 관행이 제도적 정비로 이어질지 혹은 업계 자율에 맡겨질지 주목됩니다. 삼성, 자동 제어 선치화 공법 첫 인증. 수직 증축 안전성, 한 번에 잡았다. 기존 기초에 가해지는 하중을 고르게 분산할 방법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삼성물산이 국내 최초로 자동 제어형 선치화 공법을 개발해 국토교통부 건설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국내 첫 신기술 인증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12일 자동 제어형 선치화 공법으로 국토부 건설 신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수직 증축 전용 기술 기존 말뚝 위에 보강 말뚝을 더해 기초를 튼튼히 하는 선치화 공법에 자동 유압 제어 시스템을 접목해 하중을 균일하게 분배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하중 전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법의 한계 극복 전통 방식은 모든 보강 말뚝에 동일한 하중을 동시에 가하기 어려웠지만 새 공법은 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치마, 균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리모델링 시장 기대 재건축 대신 수직 증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정성 확보가 최대 과제였던 리모델링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업계는 이번 기술 인증으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강남만, 성동, 마포, 동작까지 한강벨트, 똘똘한 한 채, 쟁탈전.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오르며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공포 매수 심리가 번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는 물론 성동, 마포, 동작 등 한강 인접 지역까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기준초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곳이 최근 2년간 상승률, 거래량 기준을 넘어 규제 강화 후보에 올랐습니다. 19주째 상승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가 선도했고 용산, 성동, 마포, 동작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서울 전체가 패닉 바잉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거래 재개 플러스 대출 완화 금리 인하 기대와 전세 불안이 맞물리자 전세 대신 매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한 채만 제대로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졌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공급이 2020년 이후 최대 물량임에도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 전망 국토부는 규제 지역 재지정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대책 병행을 예고했습니다. 한강벨트로 번진 상승세가 정책 개입으로 진정될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이어갈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호선 타면 서울 30분, 김포 집값 다시 꿈틀. 서울 지하철 5호선이 김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년째 정체됐던 김포 집값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결과 임박기획재정부가 5호선, 김포, 검단 연장한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선 개요 서울 강서구 방화역에서 5호선을 연장해 김포 풍무지구, 인천 검단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를 잇는 사업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집값 반등 조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김포 아파트 매매 지수는 올해 2.10% 하락했지만 고촌, 풍무 등 예정 노선 주변 단지는 최근 실거래가가 1억 원 이상 뛰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교통 호재의 파급력 2017년 지하철 7호선 연장 예타 통과 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집값이 급등한 전례에 비춰 김포 역시 교통 개선이 집값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 전망 전문가들은 노선 확정만으로도 매수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며 최종 노선, 정거장 위치와 교통 환승 체계가 집값 파급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가 임박한 만큼 향후 노선 확정 여부와 세부 계획이 김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문 좁히기 전 막차 매수 몰렸다. 5월 수도권 거래 1년 만에 최고. 다음 달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규제 시행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경기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거래량 급증 국토교통부 잠정 집계 기준 5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약 1만 2천 건으로 올 3월 1만 2,400여 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만 놓고 봐도 635건으로 전달의 2배 이상입니다. 막차, 심리 자극한 DSR 5단계 7월부터 시행될 DSR 단계 확대, 대출 한도 축소와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매수세를 키웠습니다. 강남 3구 재기, 구로구 급반등 강남, 서초, 송파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전 청약 대기 수요까지 가세했고 구로구는 4월 대비 거래량이 2.4배로 뛰며 깜짝 1위에 올랐습니다. 분양시장도 큰장, 예고 영통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성동구, 송파구 공공주택 등 6월 이후 4만 가구, 추정, 공급이 예정돼 있어 청약 열기와 매매 수요가 맞물릴 전망입니다. 규제, 공급 하드 동시 검토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단기간 급증한 만큼 7월 이후 급냉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출 규제 직전에 막차 매수로 인해 거래 지표가 단기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규제 시행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예정된 대규모 분양이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 0.5%, 껑충. 서울 집값 18주째 고공행진.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오르며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강남 3구와 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만 독주하는 양상입니다. 서울 0.19%, 18주 연속 상승. 6월 첫째 주, 6월 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보합 0%이었으나 서울은 전주 대비 0.19% 올랐습니다. 송파구 상승률 0.50%로 1위. 신천, 잠실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등했습니다. 서초구 0.42%, 강남구 0.40%가 뒤를 이으며 강남 3구가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지방은 0.04% 하락. 수도권과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하락세로 돌아서며 지역 간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약진. 전국 전세 가격 지수는 보합이지만 수도권은 0.02%, 서울은 0.06% 상승했습니다. 강동구 0.14%, 경기 과천시 0.43% 등 재건축 기대 지역이 전세값을 밀어 올렸습니다. 투자 심리 자극 요인. 금리 인하 기대, 대출 규제, 막차, 수요, 전세 불안이 겹치며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재건축, 재개발 단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의 18주 독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시장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규제 지역 재지정과 금리 변동, 공급 확대 계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